지난 시간에 저희 무릎 아프신 분하고 또 어깨 아프신 분 그런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의외로 팔꿈치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은, 결국 사람은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손 통증이 팔꿈치로 이어져서 팔꿈치 통증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골프 엘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팔꿈치 통증은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팔꿈치 바깥쪽에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팔꿈치 안쪽에 오는 것인데, 대부분 바깥쪽에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팔꿈치 아파서 오신 분들 보면은, 이 원래 이름이 테니스 엘보에서 이게 테니스 많이 치는 사람들한테 오는 곳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주부라든지, 또는 뭐 컴퓨터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든 이게 팔을 많이 쓰게 되면은 팔꿈치 바깥쪽에 붙어 있는 인대가 있는데, 거기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부위에 근육이 뭉치는 거죠. 이제 인대가 약해지니까 결국 근육이 뭉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오버유즈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자꾸 쓰다 보면은 인대가 이제 자꾸 약해지는 거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인대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그 인대가 이제 손상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근육이 뼈를 잡아줘야 되니까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팔꿈치 아파서 뭐 치료를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또 팔꿈치 아파서 어디서 프로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질 않는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볼 때 항상 이 프로로 치료도 어떤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용량을 갖다가 주입을 해주고, 그렇게 될 때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꿈치 문제를 치료를 제대로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손목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또 어깨 문제 해결 안 돼서, 또 목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팔꿈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생각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팔꿈치 통증을 오신 분들한테 어떤 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진단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팔꿈치 아픈 부위를 눌러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팔꿈치 보시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 그림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위에 팔뼈죠. 팔뼈.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외상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안쪽이고, 이제 사실은 이쪽이죠. 이쪽 부분이 이제 이건 내상가고, 죄송합니다. 이게 외상가거든요. 이 외상가가 보면은 이제 팔을 구부렸을 때 바깥쪽으로 제일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위에 통증이 있는데, 여기 마치 보시는 것처럼 인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인대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인대 바로 밑에 요걸 요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상완골이라는 뼈고요. 밑에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요골이고, 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척골이라는 겁니다. 척골. 근데 이 부위에 요골, 여기가 이제 골두고요. 골두. 요거는 요골목입니다.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 목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인대가 덮고 있거든요. 근데 요 인대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거나 손을 돌리거나 손을 쓸 때 인대가 자꾸 손상이 돼요. 인대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 요 부분, 아픈 부분을 이제 되게 치료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되세요. 여기 이제 붙어 있는 많은 인대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걸 목 쪽에 붙어 있는 이걸 환상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걸 목을 감싸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 통증 환자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치료하지 않고 이 부분에만 스테로이드를 주사맞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으세요. 아니면 뭐 이 부분만 프로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팔꿈치 통증 오신 분들 보면은 테니스 엘보 때 제가 이거 저항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본인도 할 수 있고 옆에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가 아니라도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환자라고 제 손이 손이라 치고 검사자가 그러니까 검사하신 분이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밑으로 누르고 환자는 이거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해가지고 그리고 검사자는 계속 밑으로 내리고요. 그러면 환자는 이걸 올리면서 여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그럼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이 어떤 인대에 문제 생기면은 이걸 손목을 잘 올릴 수가 없어요. 정상 같은 경우는 이걸 저항해서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테니스 엘보나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은 이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통증 있는 환자를 보면 제일 아프신 부분이 이 부분이세요. 이 부분, 제일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아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이걸 한번 환자분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팔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 내려다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느껴질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외상가라는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약간 움푹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대로 밑에 조금 내려오면 자기 팔을 한번 실험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밑에 좀 딱딱한 게 만져집니다. 이 딱딱한 게 아까 보여드린 요골목이에요. 요골의 골두입니다. 요골의 머리의 머리. 요골 우리 몸이 손이 요골하고 척골이 있거든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팔꿈치에서 손까지 내려가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요 밑에가 바로 요골 머리의 머리.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밑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딱딱하고요. 밑에 내려오는 부분은 좀 움푹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본인 걸 눌러보면 똑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이 부위를 누르면은 여기를 환상인다고 되는데 이 부위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세요. 이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할 때 여기를 같이 치료해 줘야 되고 또한 이 팔꿈치 테니스 엘보 환자들 보면은 이 근육들이 다 여기 이제 두툼한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를 이제 저희가 이게 손목 올려주는 근육이에요. 손목 이렇게 위로 올릴 때 이 근육이 수축이 오거든요. 이 근육이 이제 신전근이라고 그래가지고 테니스 엘보 환자를 보면 이 근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인데 이 근육이 다 뭉쳐 있어요. 이 근육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 근육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고 테니스 엘보를 뭐 여기만 치료해서는 절대 낫지 않으세요. 꼭 여기를 같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골프에서 엘보라고 그러는데 골프에서 엘보는 뭐냐 반대로 이 부분에 문제 생긴 거죠. 이 안쪽 근육. 여기를 저희가 이제 이걸 제가 신정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손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근육이 여기서 붙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신정근이라고 그러고요. 또 골프에서 엘보는 좀 아까 신정근이라는 건 손목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근육이죠. 근데 반대로 내 팔꿈치 안쪽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안쪽이 아픈 거는 손목을 당겨주는 근육. 손목을 안쪽으로 당겨줄 때 그거를 이제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굴곡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아파하세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 제일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통증이 많이 오시고 또 이거를 이렇게 구부리는 게 굉장히 이럴 때. 그래서 이걸 이제 골프에서 엘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분은 같이 오신 분도 있어요. 통증이 두 군데 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반드시 근육도 같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한 분들
몇 케이스를 좀 보여줘요. 빗자루질도 못해요. 못하셨어요 그때? 예, 막 여기 아파가지고 예. 이렇게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때 몇 년도에 하셨죠? 몰라요. 한참 됐어요. 지금 안 아프세요? 네, 지금은 안 아파요. 제가 기록 보니까 2013년에 하시더라고 보니까. 한참 됐네. 근데 지금 5년 지났는데 지금 안 네, 아프시고. 안 아파요. 지금은. 다행이시네. 이게 무거운 거 들어도 괜찮으세요? 예, 어, 지금은 괜찮아요. 다행이시네.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는데, 또 팔꿈치 생기는 그 통증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테니스 엘보나 뭐 골프 엘보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팔꿈치에 이게 물이 쳐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64세 남자분이신데 오른쪽 팔꿈치에 있는 데가 뭐가 볼록하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꿈치 바깥쪽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페리칸 있죠, 페리칸. 그처럼 페리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뿔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부위가 말랑말랑하게 튀어나오셨어요. 그 부위를 눌렀을 때 그렇게 뭐 아프고 막 그런 거는 없었고, 뜨거운 열감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별 이상 없었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그쪽 부위에 액체가 많이 고여있는 소견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임상적으로 그 윤활유 주머니에 물이 찬 거다. 사실은 이제 그 점액낭에 그 액체가 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주사기 먼저 해가지고 주사기를 다 빼내고요. 25%. 그 다음에 25% 주사기를 25%를 포도당을 주입을 했습니다. 보통 이거를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예전보다 좀 어떻게 많이 좀 덜 하신 편인가요? 예, 다행히. 그러시네. 뭐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행이시네. 예. 다들 치료하고 나서 재발 없이 지금 5년, 7년 지나셨는데 다 아주 멀쩡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팔꿈치 치료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셨어요. 반복적으로 치료하진 않고, 스테로이드 같은 걸 주입하신 분들은 당장 몇 달 동안 좀 괜찮다가 또 아프고 그러시고, 나중에 되면 정말 인대가 정말 더 약해지죠. 그 다음에 맞은 부위도 하얗게 되고. 그렇지만 프로 치료는 처음에는 좀 잘 안 낫는 것 같고 더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게 치료한 쪽이 더 강해지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환자들 보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발바닥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바닥은 체중을 실는 부위이기 때문에 발바닥 족저근막염 이런 거는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쫄록거리시고. 근데 두 번째로 힘들어 하시는 게 이 팔꿈치 같아요. 팔꿈치는 좀 천천히 낫는 것 같습니다. 어깨나 목, 아니면 이 허리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팔꿈치가 좀 천천히 낫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강해지시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평생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이 좋아지는 이 치료를 갖다가 정말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이라도 꼭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시죠.